사실요, 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6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자기 SNS를 통해서 기습 선언을 했죠. 이렇게요. 한국의 입법부, 국회가 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다라면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원복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사실 그리고요, 이 발언을 내놓은 다음 날에는 트럼프가 또 이런 답변도 내놨습니다. 들어볼까요? We'll work something out. 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 그러니까 본 교수님, 관세 올리겠다 으름장 놨다가 아니다, 한국과 함께 또 해결책 마련할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왜 이래요? 트럼프가 트럼프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네. 있죠. 근데 이름이 하필 트럼프입니다. 예. 이제 카드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거의 뭐 왕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짐이 곧 법인이라, 이것이 이제 외교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지난번 경주에서 네.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합의를 냈지만 그러니까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왜 이게 빨리 최종 타결이 안 돼서 미국에 돈이 안 들어오느냐 이거거든요. 아니면은 우리가 카드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관세를 25% 올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네네. 그다음에 정부가 대응을 하고 메시지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고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 네네. 다시 또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 오늘 트럼프의 전해진 발언 중에 충격적이었던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세계에 있는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요, 뭐라 그랬냐면 현금 인출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너무 논란이 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듣는 입장에서 뭐 어쨌든 우리도 거기에 포함돼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좀 기분 나쁜 절의 현금 인출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러한 것들 맥락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예. 우아하고 견고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우리가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를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예. 내가 펜대를 하나 굴리기 시작하면 예. 수억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뭐 우리가 낼 의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트럼프의 의지에 따라서 상대방 국가들이 그동안 받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우리한테 관세를 다시 25%로 매기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고, 이 발언은 아직 뭐 철회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당히 바쁩니다. 부랴부랴 지금 통상 책임자들이 미국으로 가 있습니다. 전방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협상이 어땠는지 우리 산업부 장관 발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관세 인상은 막으셨나요? 그렇게 뭐 막다 안 막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고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인가요? 그렇죠. 아직 결론은 난 건 아닙니다. 네, 일단 만났어요. 근데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 같아요. 김정관 장관께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의 국가이익이 걸려 있고, 김정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집어서 경주에서 터프, 굉장히 협상이 힘들다, 그렇죠. 만만치 않은 네.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임은 분명하죠. 따라서 김정관 장관이 러트니 사무장관과 많은 대화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한국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설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러트닉 장관이라든지 베센 재무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상태가 현실입니다. 만기 침란을 하는 네네. 일종의 황제 같은, 왕 같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이 보스를 모시고 일하는 미국의 장관들이 그 자리에서 한국이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했을 때 그렇구나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서 이걸 결제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혼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사업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100%, 120% 양보를 해라. 그 입장만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보여주면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김정관 장관이 합리적인 설명하더라도 러트니 장관도 수긍을 하겠지만 네. 전문가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계속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국에 더 양보할 겁냐, 더 양보할 겁냐 이런 식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오케이 할 때까지는 뭐 별 수가 없을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굉장히 자, 예. 오래된 협상이 길게 지루하게 피곤하게 갈 것입니다. 아 근데 사실 우리 산업부 장관은 원래 지금 이제 캐나다의 그 잠수함 사업 따내려고 갔다가 이 소식 듣고 그냥 부랴부랴 지금 미국으로 간 건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 예. 입장은 그건 난 모르겠고 예. 왜 돈이 아직 안 들어오냐 3,500원 달러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네네. 꼭 집어서 아니면 25% 다시 올리겠다 얘기하는 거죠.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자고 나면 바뀐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이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좀처럼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 워낙 이런 행보를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 행보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일정한 또 패턴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 패턴 속에 이번에 우리 관세 협상에서 좀 실마리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의 패턴 뭘까요? 바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용주 평론가 무슨 얘기죠? 트럼프는요, 이 SNS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뭐 정치인들 SNS로 정치 굉장히 많이 하죠. 뭐 본인의 입장을 내던가, 네. 뭐 당의 입장을 내던가, 굉장히 당연한 세상입니다. 근데 트럼프는요, 이거를 국가 간의 이 협상에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아, 예. 보통 국가 간의 협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십 장의 뭐 종이 서류에다가 오피셜하게 이렇게 내서 거기다가 이 정상끼리 서명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예. 식으로 가는 게 통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국가들의 신뢰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지금 25% 폭탄 지금 던졌을 때 SNS로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SNS만. 네, 이것도 자기 그냥 본인 SNS에 써버립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그 집권해서 그 뒤로 했던 거의 모든 행동들이 다 이 SNS를 통해서 먼저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오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저렇게 SNS에 써놓는 것들 이제 진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이 굉장히 큰 휘발성이 있어서 네. 지금 모두가 다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휘발성이 있는 일종의 뭐 공식 외교 문서 같은 걸 잘 남기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SNS식 통보에 지금 우리도 관세로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당한 나라가 또 있어요. 예, 먼저 덴마크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인 2019년에 네. 그린란드를 매입할 의사가 이제 미국 측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려고 했었던 건 역사가 깁니다. 알래스카 때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던 몇 차례 이제 얘기가 진행됐었던 건데 그랬군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예. 진행이 된 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고 지금 또 2기 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기 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덴마크가 화들짝 놀랬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팔 생각이 전혀 없다. 강경책에 대한 얘기가 덴마크 총리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안 갈래라고 이제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원래 덴마크 회담이 예정인데. 예, 회담이 예정돼 있으면서 회담에 내가 가서 덴마크 그린란드 구입 의사를 구체화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총리 입장에서 덴마크 총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사전에 얘기가 진행됐었던 것들도 네.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듣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도 더욱더 재미가 있습니다. 이용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어떤 걸 올렸냐면 네. 그린란드 위에 빌딩을 하나 세워놓고 트럼프 빌딩을 세웠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간의 조롱 섞인 그러한 내용들도 현재 저렇게까지? 이렇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 않은 것이 우리 많은 비용과 시간을 아끼게 되니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도 논란을 자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트럼프 있겠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을 아낀 거지만 다 준비해놓은 덴마크는 뭐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다 보니까 당시 덴마크 총리가 또 카메라 앞에서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It is with regret and surprise that I received the news that President Trump has cancelled his state visit to Denmark. I had been looking forward to the visit. It was an opportunity, I think, to celebrate Denmark's close relationship to U.S. 봉 교수님 말할 것도 없겠지만요. 이거 결례 맞죠? 외교 결례. 결례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믿는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서. 것이죠. 어. 예. 아쉬운 쪽이 네. 뭐 어떻게 하겠냐. 대신에 본인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유리한 식으로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자기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데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정치 지도자로 성공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결례가 되든지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냐 그렇게 네.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완전히 레드카펫 깔고 직접 영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의 힘을 존중했으니까요. 시진핑 주석과 김해에서 회담했을 때도 굉장히 깍듯했죠. 네. 왜냐하면 힘을 존중하고 빨리 중국과 이제 관세 전쟁을 일단 유예라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 외교적인 이런 프로토콜이라든지 존중을 보여주지만 힘이 없을 때는 이것은 뭐 미국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이런 식으로 흔적이 없는 그 외교를 계속하는 진짜 의도는 네. 흔적이 있으면은 귀찮아집니다. 왜냐하면 구속되게 되거든요. 어떻게 문서로 약속을 하던가 하는가. 근데 이제 흔적이 없고 이렇게 SNS 메시지 정도로 하면은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인가 아닌가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 거는 한국이 약속했다. SNS 메시지를 들이댈 수가 있지만 네. 불리할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SNS 메시지였고 공식적인 합의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거는 소위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존 볼튼 당시 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 쓴 거는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3번 회의를 했대요. 근데 계속 강조한 게 내가 레버리지가 있냐 했는데 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이번에 타결을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밀어붙여도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잠깐 힘이 있을 때는 상대의 외교 프로토콜을 존중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관세를 원복시킨 것도 이거는 외교 프로토콜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SNS로 하는 거는. 그럼 우리는 동맹이기도 한데 우리가 힘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쉬운 게 한국이라는 것이죠. 동맹 덕분에 한국이 80년 동안 경제 성장을 하고 예. 북한의 침략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까 그 현금 인출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금을 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패턴. 그런데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뭘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트럼프는 공을 상대에게 넘겨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번에 25%그 관세 발언을 보면은 이 패턴이 읽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예. 25% 관세 부과 얘기를 했죠.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한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상대방에 넘겼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공이 넘어온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25% 관세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점을 못 받았지. 못 받지 않았고 이유도 못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무섭다라는 거죠. 이유를 알고 기간이 있으면 서로 간의 그 기간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그렇죠.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네. 기한도 정하지 않고 이유도 명확치 않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양한 카드를 들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그 결정을 누가 내리느냐?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들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무엇을 줘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점이 남아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조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당장 기업들의 25% 관세 부과가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협상을 하되 우리는 공을 던져놓고도 오히려 편안하게 협상하겠다라는 트럼프식의 발로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폭탄은 상대에게 던져놓고 상대가 알아서 이제 조급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협상술이라는 건데 그러면 실제 그 공을 넘겨받은 다른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은 어땠어요? 영국을 예로 좀 들고 싶은데요. 네.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이 8월 달에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 세부 사항까지 협의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그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보시면 네. 얼마나 화려합니까? 특급 외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뭐 왕실의 전통 막 그 황금 마차를 타고요. 네. 하늘에 막 이게 그 공군 F-35 전투기 띄우면서 막 영국이 미국한테 그래도 말이야 아직 형제 맞잖아 네. 하면서 이렇게 절절 이렇게 보이는 이런 모습을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공을 저쪽에다 던져놓고 슬쩍 보는 거죠. 너 얼마나 나한테 잘해줄 건데 내가 한번 두고 볼게. 예.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니까 지금 저 만찬에 좀 왕도 와 있고 막 왕 친척들 다 와 있고 막 만찬에 식기만 1,400개를 동원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관세 협상 마무리 국면이다 보니까 어쨌든 영국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트럼프는 뭐 만족했는지 한번 발언으로 보도록 하죠.
This is truly one of the highest honors of my life. Such respect for you and such respect for your country.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우리 국회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올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봐도 자세히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뭘 구체적으로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공이 결국 우리한테 넘어온 건데 우리도 이거 되받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잘 되받아 쳐야죠. 되받아 쳤다가 오히려 더 큰 몽둥이를 맞게 된다면은 그건 국가 이익의 훼손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배제하고 결국에는 한국의 국가 이익이 어떻게 더 실현될 것인가 이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공이 넘어가긴 했지만 어떻게 되받아쳐야 되는가. 결국에는 이제 협상안이 왜 이제 법제화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문제를 삼고 있어요.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제 야당에서는 이것은 헌법 60조에 따라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여당과 청와대는 아니다. 이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기서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실수하는데 비준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준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헌법 60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비준을 할 때는 국회 동의를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비준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비준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난 모르겠고 빨리 법제화해서 미국으로 빨리 투자를 시작해 이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바심을 우리가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대통령이 가시적으로 그래도 한국이 뭔가 미국과 합의를 하고 있구나, 미국에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사인을 계속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움직이려는 좀 사인을 조금이라도요. 조금이라도. 뭐 트럼프 입장에서 절차는 모르겠고 그냥 뭐 빨리빨리 좀 움직여라 약간 이런 속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경주에서 금관을 준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저기서도 잘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머니가 스코틀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영국 황실에 대한 동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그래요? 그렇습니다. 영국이 그걸 꼭 집어서 휴가도 스코틀랜드로 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영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우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우리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패턴이요. 이번에 나올 패턴은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극단적 제한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조금 당황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더 세게 밀어붙여라 이런 게 트럼프식 전략이라는 건데 이게 그거야. 일단 처음에 이제 세게 질러라. 그거거든요. 이것도 근데 원래 경제학 용어에 있는 얘기라면서요? 엔커리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관세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이제 25%라고 한 것에 이제 기함을 했죠. 근데 만약에 10%라고 했으면 똑같이 기함을 했을 겁니다. 근데 10%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25%로 협상을 하고 중국과는 100% 넘게 협상을 한 거죠. 일단 던져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숫자에 대한 것이 25%나 돼? 그러고서 15% 낮춰주면 상당히 많이 낮춰줬네라는 그런 부분들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도 처음에 상대방한테 가격을 물어보면 그 가격을 기준점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본질 가치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보다는 그런 것처럼 저런 어떤 협상을 할 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협상을 즐긴다라고 하는 건데 목표를 세게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밀어붙이고 거기서 점점 낮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생이 협상가였고 또 이제 사업가였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능숙하게 협상을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래 기술에 저게 써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업가 시절부터 이용주 평론가 즐겨 썼던 그런 방식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가 사랑하는 이 트럼프의 자택이죠. 마러라고를 트럼프가 구입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원래 그 마러라고의 그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 갔는데 이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주인이 가격이 안 맞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안 판다 그랬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마러라고 앞에 있는 그 해변길 그 부지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러라고 주인한테 나 여기 앞에 내 땅이니까 여기다가 네가 싫어하는 거 여기다 다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바다 전망도 가리고 여기다가 뭐 카지노도 짓고 뭐 다 하겠어 내가. 그러니까 마러라고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 이거 마러라고 리조트인데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빼면서 트럼프한테 팔았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우리 관세 얘기로 되돌려 보죠.
봉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것도 25% 지금 다시 원복한 것도 뭐 이런 일환의 전략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협상론 전문가인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예. 비즈니스 스쿨의 리처드 세일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크게 때리면은 유리한 것이 상대방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레버리지를 창출할 수 있고 인식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인식은 15%가 새로운 현실이다. 그래서 네.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5%로 바꿀 것이다 하니까 지금 혼동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리한 협상의 이제 고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인데 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25%로 올릴 수 있어, 25%로 올릴 수 있어 이런 카드를 계속 제시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우왕좌왕 일희일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만 계속 유리해지니까요. 덴마크 그린란드형 요구 때도 그랬는데 덴마크가 저항을 하니까 100% 관세를 때리겠다. 또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니까 100% 관세를 때리겠다 했는데 아직 때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네네. 대통령의 위협 카드와 실제 정책 결정과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위협과 정책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패턴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나올 패턴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트럼프에게는요. 이런 공식이 있대요. 어쨌거나 내가 이겼다. 이건 뭔 얘기죠? 마치 정신승리처럼 좀 들리는 예. 그런 단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올린 우리가 포스터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책상에 두 손을 놓고 한쪽에는 미스터 관세, 한쪽에는 오. 관세 왕이다라고 스스로 글을 올리면서 저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보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관세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저렇게 스스로 홍보를 합니다. 아, 예. 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 많은 이제 분석가들 얘기는 그래도 국내의 용기일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스스로 미국민들에게 나의 성과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건데 아. 그렇다면 우리가 한 발 더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이 미국은 이제 11월 달이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게 되면 국내용에 대한 저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끌어내면서 내가 어쨌든 이것을 협상을 끌어냈고 이게 미국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의 어필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예. 스스로가 저렇게 때리고 홍보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관세왕 트럼프가 최근에 한 발 물러선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그린란드 병합에 대해서 좀 이제 반대를 해왔던 그런 유럽 국가들한테 관세를 또 매겨버리겠다라고 했다가 이거를 그냥 또 다시 철회한 겁니다. 그럼 당시 왜 그랬는지 트럼프의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It's a deal that people jumped at. Really fantastic for the USA. Gets everything we wanted, including especially real national security. 아니 트럼프는 사실 하겠다 그랬다가 한 발 뺀 건데 예. 왜 이게 환상적인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협상을 좀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히토리를 포함한 광물 채굴권이라든지 미군이 주둔하기 위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등인 골든돔을 도입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진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유럽의 반발이죠. 지금 이제 그린란드의 EU의 이제 각 국가들이 군사를 주둔했고 또 덴마크가 1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채권을 전량 매도하겠다라는 네. 식의 이제 반발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에 보관하고 있는 금을 유럽으로 옮기겠다라는 식의 어떤 반발이 나타나니까 또 트럼프식도 행보 저질러 놓고 상대가 세게 나오면 다시 물러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행태가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물러섰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나는 환상적인 합의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잘 마무리 지었다. 예. 이렇게 포장한 것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질렀다가 아닌 것 같으면 좀 물러난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타코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그런 어떻게 보면 밈 이런 게 좀 돌았어요. 엄청 돌았죠. 예. 타코는 사실 뭐 이게 먹는 타코가 아니라 Trump always chicken down.
그게 뭔 뜻이요? 네, 아, 요 트럼프는 뜻이군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치킨 다웃이 예. 저 닭이 겁이 많은 동물이라 사람 보면 무조건 도망가거든요. 아. 그거를 이제 차용해서 네네. 트럼프는 언제나 저 닭처럼 도망간다라는 건데 예전에 관세를 막 부과할 때 전 세계를 상대로 보면은 막 유예 기간을 막 90일간 넘겼다가 그 뒤에 한 달 더 줬다가 막 이런 식으로 네네. 굉장히 말은 세게 하지만 그 사실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물러서는 또 이런 행태를 또 많이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놀리는 이런 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런 식으로 네. 치킨 타코 할 때는 저렇게 싫어하는 표정 짓다가 물러설 때 또 좋아한다. 그리고 지금 닭 모양으로 합성을 네네. 해서 그런데 트럼프를 합성 또, 사진까지. 보여주기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트럼프 타코 굉장히 큰 인기를 또 얻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요, 자기는 겁먹고 물러서는 거 아니라고 절대 하고 있어요.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트럼프가 뭐 모든 걸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만약에 그걸 무시했다가 잘못된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 타코만 믿고 있다가 예. 망했던 사람이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거든요. 왜요? 그 트럼프가요. 예. 심지어 작년 11월부터 자신의 SNS에다가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공역을 전적으로 폐쇄된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미 했군요. 예. 이미 저때 이미 전함들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심지어 베네수엘라 대통령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게 예고까지 해줬어요. 근데 마두로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되기 전날 밤까지 이 트럼프 흉내 내면서 춤추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믿고 예. 있다가 지금 저렇게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트럼프식의 패턴이요. 지금 미국 국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밈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직설적으로 이 트럼프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King Trump's private army from the DHS, guns belted to their coats, came to Minneapolis to enforce the law. 자, 이 미국의 전설적인 이제 가수가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사태를 비판하고 나선 거예요, 저렇게.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제멋대로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의 패턴들, 외교 프로토콜을 다 무시하는 이런 패턴들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첫 해는 이제 버틸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영국도 중국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식으로 유럽 국가들이 중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이탈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상한 것보다 경제가 잘 잡히고 있지 않아요. 소비자 지수가 12년 만에 최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네. 안하무인적인 국내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박자 쉴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을 때는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간다. 네.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임기에. 그러니까 예. 3년만 버티면 됩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트럼프식 관세 인상 전략 한번 살펴봤습니다.